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주말마다 워싱턴 DC에서 보는 한국 정치, 또 한국 정치 전문 박사입니다. 박재영 박사 오늘도 연결해 봅니다. 박재영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지금 뭐 미국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뭐 우한폐렴 거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예, 요즘 여기 분위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별로 밖에 돌아다닐 일이 없어서 오늘 모처럼 이 동네에 있는 그 쇼핑몰에 갔었는데 평소에 그 큰 주차장이 그 시간쯤에 항상 가득 차 있었는데 저녁 시간이었는데 차가 한 10분의 1밖에 없더라고요. 뭐, 예, 매장들도 웬만한 뭐 태권도 도장, 무슨 마사지 숍 이런 데들이 다 문을 닫고 문을 연 곳이 몇 개 없어요. 아이고, 완전히 뭐 공포의 도시가 됐군요. 서울은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야. 지금 생활 병도 병이지만 사람들 생활이 지금 다들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네요. 일을 못 하니까 예, 가게 장사를 못 하고. 예. 그런 와중에 또 미국은 지금 한참 선거 전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특히 민주당, 그 공화당은 트럼프가 사실 결정이 되고 결정이 났고 사실상 끝났고, 예, 지금 민주당 경선이 한참인데 지금 이 벌써 민주당 경선 2달 넘어가면서 사실상 후보가 결정되는 분위기죠. 지금 그 조 바이든하고 버니 샌더스 양자 구도가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곧바로 사실상 이제 바이든이 굳히기에 들어간 그런 양상인데요. 뭐 바이든이 김정은을 잡는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예. 지금 그 슈퍼화요일부터 바이든이 연승하면서 사실상 이 샌더스가 역전하기 어렵다. 지금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그 조만간 샌더스가 이 경선 중단 선언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예상들이 나오는데 혹시 이 박사님 보시기에는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 후보가 돼서 이 트럼프가 되는 것과 바이든이 되는 거 어느 쪽이 이 북한 문제 관련해서 한국의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혹시 보시나요? 글쎄 뭐 도끼인 객끼인데요. 한반도 문제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예, 전반적으로 우리 우파에서는 뭐 공화당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이나 입장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트럼프의 재선을 원하는 게 사실 대부분이겠죠. 뭐 사실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은 그렇긴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적인 얘기를 지금 좀 해보자면 사실 트럼프가 취임 후 지금 이 재선을 앞두고 지금 도전하는 이 상황까지 이 한반도 문제 제대로 이렇게 진전을 시켰다고 보십니까, 이 박사님 보시기에? 글쎄 뭐 아직 뭐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뭐 과정이 어떨지 몰라도 제대로 진전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게 특히 지금 미국에서 이 전문가들, 이 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전문가들 전반적인 평가가 최근 나오는 게 하나같이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 제일 공통적인 얘기는 김정은한테 시간만 벌어줬다. 그러니까요. 어떤 것도 뭐 얻은 게 없고 결국 쇼한 거밖에 없다. 자기 베트남까지 가서. 끌어놓고 한 것도 없고 쇼만 하고, 그러니까 굳이 트럼프가 한 거라면 저희가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기에 이 한반도 문제에서 문재인이 바보되고 왕따처럼 된 거 그렇고밖에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로 나온 게.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은 이 바이든은 어떨까? 이걸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박사님 생각에 혹시 바이든 뭐 전에 이 오바마 때부터 계속 부통령을 하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점 감안했을 때 어떻게 한반도 정책 제대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도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오히려 트럼프만 못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뭐 워낙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글쎄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적어도 못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더 오히려 나아가서 오히려 트럼프보다 의외로 상당한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유가 뭡니까? 이 바이든은 아무래도 대북 정책, 이 오바마 당시와 아무래도 이 비슷한 기조를 예상할 수가 있겠죠. 뭐 크게 변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 오바마의 그 8년 집권 동안 이 대북 관계, 이
이 대북 정책 해온 거를 한번 쭉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대충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오바마가 이 집권 기간 동안 대부분 이 집권 제일 두 번째 기간 끝날 때 전까지는 이 대북 협상을 꾸준히 시도를 했지요. 네. 그런데 또 북한은 그때마다 뭔가 미국이 뭐 좀 이렇게 좀 맞춰줄 것 같으면 미사일 쏘면서 도발하고 네.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오바마의 태도가 강해지고 이제 강력한 결의안이 막 그 정치권에 채택되고 그러면 또 도발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됐는데, 그렇죠. 결국 오바마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왔냐? 바로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막판에 이때부터 북한 정권이 사실상 이성을 잃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북한 인권 문제 들고 나와서 이 인권 압박 이 문제를 결국 김정은 정면까지 가니까 이 북한 당국자들 동요하는 기색이 아주 역력했죠. 예.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보면 정말 막 막말 쏟아내고 거의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 트럼프 4년 동안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특히 오바마 네. 좀 말기에 네. 이 어떤 이거 잘 아시겠죠? 그 김정은을 그린 영화 있었죠. 인터뷰였나? 그 네. 소니에서 인터뷰. 네, 네. 그 영화 만드니까 이 북한 해커들이 그 영화 해킹해서 제대로 그 상영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도발을 하면서 이 인권 문제 들고 나왔을 때부터 북한이 정말 뭐 막 닥치는 대로 도발을 하면서 거의 이성을 잃고 덤비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바마는 어떻게 했냐? 그 트럼프도 한 적이 거의 없는, 사실상 없는 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직접 언급까지 하고 나왔죠. 오바마가. 네. 그러면서 이 아주 강력한 내용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 대통령 행정명령까지 발효를 시켰습니다. 예. 상당히 강하게 나온 건데, 이제 이때까지 이렇게 보면 이게 트럼프와 비교해서 그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더 북한에 대해서 더 강하게 확실하게 어떻게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냐, 그렇게 비교를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이 쇼만 하다가 시간 4년 다 보내가는 트럼프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낫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이제 일리가 있네요. 왜냐면 아무래도 정치나 정책이나 외교 문제에서는 오바마나 바이든이 트럼프보다는 한 수 위죠. 트럼프는 뭐 사업가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네. 기본적인 자질 면에서 한 수 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실제로 트럼프 2017년부터 소위 화염과 분노 이렇게 시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얘기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트럼프가 곧 북폭한다. 뭐 김정은 참수작전 이미 돌입했다. 이런 네. 말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여기저기 나와서 이런 말들 지금 몇 년째 얼마나 많이 여러 번 했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예. 이때까지 뭘 했나요? 제가 전부터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스타일상. 그렇다고 트럼프가 북한 인권 문제 들고 제대로 나온 거 있습니까? 그 오토 원비어 북한에서 그 꼴 당해가지고 왔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 저부터도 기대를 했죠. 야, 진짜 이번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네. 자기 국민 대학생이 저렇게까지 와서 죽었는데. 그런데 뭐 했나요? 한 거 없죠, 사실. 예. 구경만 했습니다, 트럼프 사실은. 예. 그리고 약간 또 기대하고 할 수 있게 했던 게 그 탈북자 몸 불편한 지성호 대표라고 있죠. 예, 이번에 예. 그 미래한국당 예비후보 네. 이름 올라간 그분도 그 신년 연설할 때 초대해서 직접 소개까지 하고 해서, 야, 역시 이 북한 문제, 탈북자 인권 문제 트럼프가 뭔가 하려나 했더니 역시 또 그냥 그날 그 쇼로 끝났습니다. 그 퍼포먼스만 하고 끝났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지금까지 이때까지 하던 거 안 하던 거 이제 와서 뭔가 할까요? 이 박사님 보시기엔? 글쎄요. 예. 글쎄요. 근데 또 예. 재선된 다음에는 좀 약간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트럼프 스타일상, 예. 그죠? 장사꾼이라서. 그러니까 예. 이제 재선에 성공했으니까 정말 뭔가 제대로 북한에 대해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건 재선을 했으면 이제 남은 건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노벨상, 북한 이용해서 한번 자기가 한번 또 평화에 이뤘다 해가지고 노벨상 한번 받아볼까 해가지고 대단한 거 막 북한에다 던져줘가지고 이상한 분위기 만들어 놓지 않을까. 사실 전 그 점을 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 바이든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분명히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 핵 포기할 때까지는 필요한 제재 계속 강화하겠다는 게 바이든, 오바마 때부터의 정확한 입장입니다. 아, 예. 여기에 바뀔 거는 없을 거고 여기에 만약에 미국 정부가 다시 오바마 때처럼 북한 인권 문제 들고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와 또 다른 게 지금 가뜩이나 북한 지금 상황 안팎으로 가장 어려워진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한테 이게 사실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기에 아주 좋은 이슈가 되는 거죠. 네. 북한 인권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전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북한에 핵무기가 있으니까 북한을 공격해야 된다 이러면 미국인은 사실 대다수는 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 인권 참상을 상세히 알려주면서 저 사람들 구하자 하면 아마 그 당파 떠나서 상당한 지지를 받겠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꼭 이게 직접적인 북폭식의 공격이 아니어도 인권 문제, 뭐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데 들고 가고 계속 그리고 유럽연합 등하고 공조해가지고 압박을 하면 지금 상황은 북한 입장에 그 김정은 정권은 견디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더욱. 네. 이거니까 핵 문제하고 차원이 다른 압박이 되는 거죠. 네. 그 제가 몇 년 전에 그 오바마 당시에 이 로버트 케네디 인권재단이라고 있죠. 네. 그 로버트 케네디가 만든 네. 그리고 그 휴먼 라이츠 워치 뭐 이런 그 북한 인권 관련 그 단체들에서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그 제가 일시적으로 옆에서 같이 도운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그 내용들을 좀 봐서 아는 게 이 사람들 이 완전히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죠. 이제 그 주로 그 북한 네. 인권 활동하는 미국 내 사람들 전문가들. 네. 근데 이게 인권 특히 이 보편적 인권 문제라는 게 뭐 어디서나 이 진보 좌파들의 최우선 의제 아닙니까? 예. 사실 따지고 보면 공화당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민주당에 비해서. 예. 실제로 이 트럼프 정부보다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 탈북자 문제, 북한 인권 문제 훨씬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했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 이런 관련 문제 그 당시보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엄청나게 줄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물론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바로 누구냐면 한국의 이명박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그 미 국무부하고 비록 흔히 생각하기에 미국 그 당시에 오바마 민주당 정권이니까 이 새누리당이 우파 정권하고 뭔가 잘 안 맞지 않을까 했지만 이 북한 문제 특히 이 북한 인권 문제 이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국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잘 이끌어갔죠. 공조가 잘 됐죠 특히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 예. 그럼요. 예. 그런데 이 미국 민주당 특히 한국 그 미국 민주당의 경우에 한국 문재인 이 바로 일당 이 사이비 정복 좌파들하고 여기에 대한 이 생각이 좀 다르죠. 이게 접근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문재인이랑 비슷한 게 아니라 상당히 다릅니다. 예. 이 박사님 보시기에 만약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그들 그 문재인 일당 하는 짓, 이 북한 인권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저런 거, 그 민주당 정권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얘기하겠죠 세게. 예. 그 인권 문제는 또 민주당이 뭐 이슈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문재인 일당 대단히 아마 곤혹스러워질 겁니다. 이제 민주당이 들고 나오면 김정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민주당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 한국 등의 이 탈북자 그룹과 연계한 대북 공작 같은 거 이런 건 트럼프 정부 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재인 일당이 그걸 방해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네, 그렇겠죠. 뭔가 공작을 피겠죠. 근데 그나마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부터 이 사람들의 외교 능력으로 그걸 못 막을 겁니다 절대. 네. 우리 보수 우파는 맹목적으로 뭐 트럼프를 지지해야 한다 사실 좀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제가 지금 뭐 왜 저런 소리를 하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난 바이든이 좋고 민주당이 좋아서 그쪽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트럼프가 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처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제대로 못해가지고 차라리 바이든이 되면 그보다는 여러 가지 이때까지 지내온 거나 정책적인 방향, 입장 이런 거 봤을 때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네.
이게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정부 4년 사실상 허송세월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이제부터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시킬 방법 찾겠다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한번 트럼프가 방법을 찾는다면 이 박사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인권 문제가 들고 나오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뭐 폭격할 그렇죠. 수도 없고 뭐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바로 그건데요. 네. 제가 보기에도 이 북핵 문제를 이유로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뭐 지하에 숨어서든 김정은 체제 붕괴시키려고 시도하는 건 사실상 이미 타이밍이 지나도 한참 지나지 않았나 예.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부적인 이 자체 붕괴를 유도하는 건데 여기에 가장 좋은 게 바로 인권 북한 문제. 주민들의 인권 이슈를 들고 나오는 거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국 전체 사회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지지 얻기에도 그 이상의 이슈가 없기 때문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은 총선 이후에 대선 준비하면서 이런 점 염두에 두고 이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다시 말해서 트럼프의 재선뿐 아니라 네. 바이든 정부 탄생 가능성에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이런 북한 문제 같은 거 다각적으로 그 예상을 하고 그런 대비를 한 준비를 해야 막상 그런 일이 됐을 때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참 이거 플랜을 잘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그 이제 우리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 예. 재외 국민 투표가 있잖아요. 거기서들 많이 4월 관심이 있나요? 예. 그 등록자 수가 역시 뭐 예전과 비슷하게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4월 초인가 이 투표가 실시가 될 텐데 네. 지금 분위기로 이게 제대로 될까? 왜요? 하도 그 여러 가지 통제가 지금 많고 사람 못 모이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데가 많아서 이게 또 주마다 다르고 그 그렇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에 정상적으로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도 걱정이고 네. 혹시 이런 혼란을 틈타서 또 무슨 장난을 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우려가 됩니다. 워낙 재외 선거가 저도 뭐 미국에 뭐 6년 살아봤습니다만 그 관리 감독이 형편없잖아요. 그 투표에 대한 그게 엉성하고. 특히 뭐 여기 미국보다도 더 사실 걱정이 되는 건 중국이죠. 워낙 숫자도 많은 데다가 네. 지금 이 우한폐렴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한데다가 네. 일단 거기서 유권자 등록을 한 한국인이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들, 조선족들 과연 그 사람들이 진짜 한국인일지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렇죠. 그냥 중국 공안이 만들어준 신분증 가지고 와가지고 막 해대며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요? 네. 중국인께서 맞다고 그러면 맞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게 훨씬 지금 우려가 됩니다. 사실 중국 같은 지역들. 네, 그러네요. 아이고. 네, 오늘도 박재영 박사 좋은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화상으로 연결하니까 아주 좋네요. 네. 이거 박재영 박사 분석대로, 오히려 바이든이 되는 게 인권 문제로 김정은 잡는 게, 그래서 뭡니까, 휴전선에 방송하는 거, 그거 못하게, 그거 한다고 그러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게 김정은 정권이었거든요. 대북 방송. 근데 오히려 그걸로 옥죄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걱정이네요. 진짜 재외국민 투표 이거가 이게 부정선거 우려가 많은데 미국도 제가 있어봐서 알거든요. 그것도 거기도 관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거 얼마든지 이거 바꿔치기 할 수 있고 특히 박재영 박사 지적대로 중국은 인구도 많은 데다가 대깨문 요즘에 차이나 게이트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 이상한 조작이 있을까봐 이게 걱정되네요. 네. 아이고 참. 이 재외국민 투표 이게 참 당초에는 외국 나가면은 애국자가 만나서 보수 우파에 유리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투표 과정에 이게 골치 아파서 관리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포들도요. 현지에서 요 투표 관리하고 이럴 때 좀 주민들이 동포들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찍어서요.
이상한 게 나올 것 같아요.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요.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